손이 떨렸습니다. 분이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사진 속 두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 명은 사위 도윤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마을 이장 오상태였습니다. 왜 이장과 함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분이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은 누군가 일부러 찢어놓은 것처럼 들쭉날쭉했어요. 마치 감추고 싶은 무언가를 지우려 했던 것처럼.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사흘 전 추석 전날 아침, 분이는 휴대폰을 들고 도윤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도윤은 평소에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명절 전에는 더 그랬죠. 분이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도윤이 전화 안 받는데. 엄마, 출장 중이라니까요. 바쁜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어른이 무슨 일 있겠어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분이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깜깜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이는 마을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추석 선물이라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분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며칠 전에 어머니 앞으로 택배 하나 왔는데요. 찾아가세요. 내 앞으로? 네, 보내신 분은 장도윤 씨라고 되어 있어요. 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윤이? 왜? 택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상자였어요.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과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람?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도윤의 필체였어요.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들, 메모들. 그중 한 페이지에 눈이 멈췄습니다. 안계산 별장 열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산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통화 연결음 끝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도윤 씨 좀 바꿔주세요. 아, 장도윤 대리님 말씀이시죠?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네, 제가 장도윤 처가 어머니인데요. 어머니, 그게 도윤 대리님이 사흘 전에 사직서를 내셨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저희도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하시더니 그 뒤로 연락이. 분이는 더 이상 말을 듣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사직서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분이는 다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급하게, 다급하게. 지은아, 엄마, 또 왜 그러세요? 도윤이가 회사 그만뒀다는데? 너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사흘 전에 사직서 냈대. 너한테도 말 안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가 왜?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묻는 거잖아.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은아, 잠깐만. 뚝, 또 끊겼습니다. 분이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분이는 택배 상자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혹시 뭔가 더 있을까 싶어서요. 상자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그때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구겨진 종이 조각이었어요. 펼쳐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절반쯤 찢어진 사진.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도윤, 다른 한 명은 마을 이장 오상태. 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장이랑 도윤이가 왜 함께?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8, 안계산. 1998년. 그 숫자를 본 순간 분이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그해 안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산사태였나? 아니면 기억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는 거였습니다. 분이는 사진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개산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의 윤곽만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산꼭대기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윤이, 너 거기 간 거니? 손에 든 열쇠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분이는 알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도윤이 있다는 걸. 내가 찾아야 해.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분이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가야 해. 안계산까지는 1시간 거리였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분이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을 찾아야 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았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비포장길.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가슴도 함께 흔들렸어요. 제발 무사해라. 분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별장이 보였어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어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짙은 안개만이 별장을 감싸고 있었어요. 분이는 천천히 별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어요. 차 한 대가 마당에 세워져 있었어요. 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건 도윤의 차였어요. 검은색 세단. 번호판도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분이는 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으로 차창을 닦아내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차 문을 잡아당겼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분이는 조수석을 살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의 운전면허증. 도윤아.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운전면허증을 손에 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도윤이 이렇게 물건을 두고 갈 사람이 아닌데. 분이는 고개를 들어 별장을 바라봤어요. 별장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차는 여기 있었어요. 도윤이가 분명히 왔어. 그럼 어디 간 거지? 분이는 별장 주변을 돌며 살폈습니다. 뒷문도 잠겨 있었어요. 모든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분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제 사위가 실종됐어요. 차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안계산 별장이요.
산 중턱쯤에 있는. 네, 확인했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분이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한 대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어요. 한 명은 젊은 순경, 다른 한 명은 중년의 형사였습니다. 형사가 분이에게 다가왔어요. 신고하신 분이시죠? 저는 한기철 형사입니다. 네, 제가 정분이입니다. 기철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실종된 분이 사위분이라고 하셨죠? 네, 장도윤이라고 해요. 사흘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차는 저건가요? 기철이 도윤의 차를 가리켰어요. 네, 맞아요. 기철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을 살피고 트렁크도 열어봤어요. 그리고는 별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별장 안은 확인해 보셨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분이는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를 꺼냈어요. 기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 열쇠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도윤이가 며칠 전에 택배로 보냈어요. 다이어리랑 함께. 택배로요? 기철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문을 열어볼까요? 분이와 기철은 별장 앞으로 갔어요. 분이가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으려 했어요. 그런데 맞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이게 별장 열쇠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철이 자물쇠를 살폈어요. 이 자물쇠는 새 거예요. 최근에 교체한 것 같은데요. 새 거요? 네. 도윤 씨가 보낸 열쇠는 옛날 자물쇠용인 것 같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자물쇠를 바꾼 거지? 기철은 순경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순경이 차에서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자물쇠를 끊었어요.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기철이 먼저 들어갔어요. 분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철이 손전등을 켰어요. 별장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도 물건도 거의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기철이 쪼그려 앉아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네요. 두 사람이요? 네. 한 명은 운동화, 한 명은 등산화인 것 같아요. 기철은 발자국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발자국은 거실을 지나 복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방 앞에서 멈췄어요. 기철이 방문을 열었어요.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틀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기철이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가까이 대봤어요. 담배 냄새네요. 최근에 누가 여기서 담배를 피운 것 같아요.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도윤이가 여기 왔던 거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해요. 기철은 별장 곳곳을 살폈어요. 사진도 찍고 지문도 채취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기철이 분이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도윤 씨가 이 별장에 대해 아신다고 했나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택배를 받기 전까지는. 기철은 메모장에 뭔가 적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 이장님, 오상태 씨 아시죠? 순간 분이의 심장이 멎었어요. 네. 혹시 도윤 씨랑 이장님이 아는 사이였나요?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진 이야기를 해야 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이요? 택배 상자 안에 찢어진 사진이 있었어요. 도윤이랑 이장이 함께 찍힌.
기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그 사진 가지고 계세요? 차에 두고 왔어요. 가져다 주시겠어요? 분이는 서둘러 차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기철에게 건넸어요. 기철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찢어진 부분을, 뒷면의 글씨를. 1998년. 기철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1998년에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있었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기철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장님께 연락해 봐야겠네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도윤 씨를 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이장,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분이는 멀리 산을 바라봤어요. 안개가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분이는 마을회관 앞에 섰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문 앞에는 마을회관이라고 쓰인 간판이 빗둘게 걸려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돼.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분이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장 오상태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상태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 정분이라고 합니다. 제 사위가 실종돼서. 실종? 상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위압적인 느낌이었어요. 네, 장도윤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순간 상태의 얼굴이 굳었어요. 찰나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도윤, 모르는 이름인데요. 정말 모르세요? 분이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찢어진 사진. 도윤과 상태가 함께 찍힌 사진. 이 사진 좀 보세요. 사진을 내밀자 상태의 시선이 휙 돌아갔어요. 잘 안 보이네요. 나이 먹으니 눈이. 이장님, 여기 당신이랑 제 사위가 같이 있잖아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잠시 침묵했어요. 주변의 남자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 그 사람. 상태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한 번 봤어요. 산 쪽에 땅 보러 온다고 해서. 그게 언제였죠? 한 일주일 전쯤? 일주일 전이요? 그럼 그 이후로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본 것밖에 없어서. 상태의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위험해서 그래요. 제 사위가 거기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상태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몸짓이었습니다. 분이의 가슴에 뭔가가 꽉 막혔어요.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분이는 마을회관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데. 마을 골목길을 걸었어요. 좁은 길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분이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분이는 걸음을 멈추고 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혹시 며칠 전에 이 동네에 젊은 남자 못 보셨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나는 잘 몰라.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키가 크고
몰라. 나 바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들 이래? 마을 사람들이 분이를 피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분이가 무슨 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처럼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이는 마을 유일한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카운터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분이가 인사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찾으세요? 저기, 혹시 며칠 전에 낯선 사람 못 보셨어요? 젊은 남자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 사위가 실종돼서요. 이 근처 온 것 같은데. 남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요? 작은 마을인데 낯선 사람 오면 눈에 띄지 않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산대만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돌아서려던 순간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추석 전날 새벽에 트럭 한 대 봤어요. 분이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트럭이요? 네. 새벽 4시쯤 낯선 트럭이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트럭이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짐을 싣는 큰 트럭이었어요. 번호판은 못 봤고요. 왜 그 시간에 트럭이?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이 동네 일에 참견하면 안 좋거든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분이는 편의점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에 틀어? 왜? 저녁이 되자 기철 형사가 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항기철입니다. 네, 형사님. 혹시 마을 CCTV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제가 요청해 봤는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추석 전날 새벽 시간대 영상만 없어요. 분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없다고요? 네. 다른 날 영상은 다 있는데 유독 그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만 영상이 삭제됐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의심스럽죠. 기철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방범대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날 정기 점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기 점검이요? 네. 그래서 CCTV가 꺼졌다고 하는데 그럼 점검 기록이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 본청에 요청해 놨어요. 곧 연락 올 겁니다. 분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점검이라니. 1시간 후 기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기점검 기록 확인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날 이 마을에는 점검 일정이 없었대요. 없었다고요? 네. 한전 기록에 아무것도 없어요. 분이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이네요. 누군가 일부러 영상을 지운 것 같아요. 누가? 왜요? 그걸 지금 알아내야 해요. 기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점검표에 서명이 있었대요. 오상태 이장님 서명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장이? 네. 내일 정식으로 이장님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전화를 끊고 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안개산이 보였어요. 산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거기 있니?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진실을.
밤 11시 분이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 도윤의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시 한번 펼쳐봐야 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도윤의 필체가 빼곡했어요. 날짜들, 메모들, 밑줄 그어진 문장들. 어떤 페이지는 거의 해독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폈어요. 그때 눈에 띄는 글씨가 있었어요. A, S, 1998 사건.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3번이나요. 분이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A, S가 뭐지? 안계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산 아래 창고에 있다. 창고. 분이는 숨을 멈췄어요. 창고가 어디 있는 거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이어리를 더 넘겼어요. 어딘가에 위치가 적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들은 비어 있었어요. 도윤이 더 이상 쓰지 못한 거예요. 분이는 다이어리를 꽉 쥐었습니다. 창고를 찾아야 해. 분이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안계산 창고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을 지도라도 구해야겠어.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반. 이 시간에 지도를 구할 곳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마을 주민센터에 가봐야겠어요. 분이가 다이어리를 덮으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지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어요. 지은아, 아직 안 잤어? 엄마, 경찰한테 연락 받았어요. 도윤이 실종 신고가 들어갔다고. 응, 내가 했어. 엄마, 왜 그러세요? 도윤이는 출장 갔다니까요. 지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지은아, 도윤이 회사 그만뒀어. 사직서 냈다고. 알아요. 순간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았어? 너 알고 있었던 거야? 네. 며칠 전에 얘기 들었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도윤이가 새로운 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분이의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지은아, 지금 도윤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 놓고 왜 가만히 있어? 엄마, 어른이 며칠 연락 안 된다고 해서. 며칠이 아니라 사흘이야. 사흘 동안 연락 두절이면 큰일 난 거야. 분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엄마, 목소리 낮춰요. 저 지금 회사예요. 지은아.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안 돼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분이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애는 왜 저래?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다음 날 아침 8시. 분이는 마을 주민센터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도요? 무슨 지도요? 이 마을 전체 지도요. 건물이나 시설 위치 같은 게 나온.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을 뒤졌어요.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좀 오래됐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분이는 지도를 펼쳤어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택들, 마을회관, 학교, 그리고 산 아래쪽에 작은 표시가 있었어요. 창고. 분이의 눈이 커졌어요. 여기다. 손가락으로 위치를 짚었습니다. 별장에서 남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 창고 지금도 있나요? 분이가 물었어요. 창고요? 아, 거기. 옛날에 공사할 때 쓰던 곳인데 지금은 안 써요. 가는 길 아세요? 산길로 가야 하는데. 혼자 가시려고요? 네.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길도 안 좋고. 괜찮아요. 꼭 가봐야 해서요. 분이는 지도를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오후 1시, 기철 형사가 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뭔데요? 도윤 씨 통화 기록 확인했어요. 오상태 이장이랑 지난달부터 자주 통화했더라고요. 분이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얼마나 자주요? 거의 매일이요.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씩. 그것도 주로 밤 시간대예요. 밤에. 네. 그리고 또 하나 도윤 씨가 이장한테 땅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어요. 땅 서류요? 네. 산 일부를 매입하려 했던 것 같아요. 분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이장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이장은 도윤 씨가 산 일부를 사려고 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럼 매매가 진행됐나요? 그게요. 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토지대장을 확인해 봤는데 매도일란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요? 네. 매도인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땅 주인이 없을 수가 없는데. 분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사기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가짜 문서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장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맞아요. 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이가 그걸 알아챈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위험해진 거죠. 기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가시려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거짓말 같은데요. 목소리로 알아요.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사님, 저 창고 위치 알아냈어요. 창고요? 도윤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산 아래 창고에 있다고.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기철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언제 오실 건데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개산이 보였습니다. 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이는 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조금만 더 가면. 분이는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어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했어요. 오후 2시, 분이는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조금만 더. 휴대폰 지도를 보며 방향을 확인했어요. 창고는 바로 앞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게 창고구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어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창고는 생각보다 컸어요. 회색 콘크리트 벽, 녹슨 철문, 지붕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철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자물쇠가 새 것이었어요. 왜?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래된 창고인데 자물쇠만 새 것이라니. 누군가 최근에 교체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자물쇠를 잡아당겨 봤어요. 꽉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돌멩이가 보였습니다. 큰 돌이었어요. 분이는 돌을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지만 힘을 냈습니다. 돌을 자물쇠에 내리쳤어요. 쾅! 한 번, 두 번, 세 번. 자물쇠가 부러졌어요.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순간 짙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 썩은 냄새. 분이는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어요. 분이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손전등 불빛만이 공간을 비췄습니다. 사방에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어요. 녹슨 철근, 시멘트 자루, 깨진 유리 조각들.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벽 한쪽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분이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류를 뒤적였어요. 낡은 종이들이었습니다. 1998년이라고 적힌 문서들,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손이 떨렸어요. 여기 뭔가 있어. 서류 더미를 계속 뒤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때 손에 뭔가 딱딱한 게 잡혔어요.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봤어요. 분이의 숨이 멎었어요. 신분증이었어요. 도윤의 신분증. 도윤아.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윤이가 여기 왔었어. 분명히 왔었어. 신분증 옆에 명함도 있었어요. 도윤의 명함. 구겨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신분증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문 쪽으로 급히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경찰차였어요. 기철 형사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철이 소리쳤어요. 혼자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분이는 밖으로 나갔어요. 기철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 좀 봐요. 분이는 도윤의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기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도윤 씨 신분증이네요. 안에 명함도 있었어요. 안에서 찾으셨어요? 네. 서류 더미 속에. 기철은 창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순경을 불렀습니다. 김순경, 현장 보존 테이프 치고 사진 찍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철은 장갑을 끼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분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기철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1998년 공사계약서, 안계산 개발 사업. 기철이 중얼거렸어요. 이거 보세요. 기철이 큰 도면 하나를 펼쳤어요. 건축 도면이었습니다. 도면 위에는 산의 지형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철의 손가락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지하 통로라고 적혀 있어요. 지하 통로요? 네. 별장에서 이 창고까지 연결된 통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이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럼 도윤이가 그 통로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기철은 도면을 접었어요. 별장 지하를 다시 조사해 봐야겠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발밑에 뭔가 밟혔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마른 자국이 있었어요. 갈색으로 변한 얼룩. 형사님, 왜요? 이거 뭐예요? 기철이 쪼그려 앉았어요.
손전등을 바닥에 비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핏자국 같은데요. 뭐라고요? 분이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오래된 핏자국이에요. 정확한 건 감식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순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피, 도윤이 피인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철이 분이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신선한 공기 좀 쉬세요. 기철은 분이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분이는 나무에 기대 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제발, 제발 도윤이 피가 아니길. 1시간 후, 경찰 감식반이 도착했어요. 여러 명의 경찰이 창고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기철이 분이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일단 오늘은 집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기 있을래요. 힘드시잖아요. 괜찮아요. 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 안에서 쉬세요. 그때 순경 한 명이 뛰어왔어요.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뭔데? 도면 뒷면에 좌표가 적혀 있어요. 손으로 휘갈겨 쓴 것 같은데. 기철이 급히 창고로 들어갔어요. 분이도 따라갔습니다. 순경이 도면 뒷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GPS 좌표 같았어요. 기철은 휴대폰을 꺼내 좌표를 입력했어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별장 지하예요. 분이의 심장이 멎었어요. 지하요? 네. 좌표가 별장 지하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기철이 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별장으로 가봐야 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도윤아, 기다려. 내가 꼭 찾을게. 오후 5시. 분이와 기철은 다시 별장에 도착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별장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기철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분이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지하로 가는 입구를 찾아야 해요. 기철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어디쯤 있을까요? 도면을 보면 벽난로 쪽이에요. 두 사람은 거실로 갔어요. 한쪽 벽에 큰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오래돼 보였어요. 기철이 벽난로를 살폈어요. 손으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공명음이 들렸어요. 여기에요. 뒤가 비어 있어요. 기철이 벽난로 안쪽을 더 자세히 봤어요. 벽돌 하나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눌러봤어요. 철컥. 벽이 움직였어요. 벽난로가 천천히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뒤에 문이 나타났어요. 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여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철이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좁고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해서 내려가시죠. 기철이 손전등을 켰어요. 분이도 휴대폰 불빛을 켰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분이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벽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도윤이도 이 길을 걸었을까? 가슴이 아팠어요. 마침내 계단 끝에 도착했어요.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실이었어요. 천장이 낮았어요. 분이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기철이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어요. 한쪽 구석에 낡은 금고가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기, 분이가 금고를 가리켰어요. 기철이 금고 쪽으로 갔습니다. 금고 문을 잡아당겨 봤어요.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노란 봉투들, 두꺼운 계약서들. 기철이 하나를 꺼냈어요. 안계산 개발 계약서. 표지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도 옆에서 들여다봤어요. 계약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서명들이 빼곡했습니다. 주민 서명 명부였어요. 기철의 손가락이 명단을 따라 내려갔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요? 이 사람들 1998년 이전에 이미 사망하신 분들이에요. 분이의 숨이 멎었어요. 사망했다고요? 네. 여기 이분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998년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어요. 기철이 다른 이름들을 확인했어요. 이분도 최소 5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그럼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분이의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위험해진 거고요. 기철은 계약서를 봉투에 넣었어요. 이거 증거로 확보해야겠어요. 분이는 서류 상자 쪽으로 갔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도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공사 관련 문서들, 영수증들, 사진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분이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998년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젊은 시절의 상태 이장이었어요. 형사님, 이것 좀 봐요. 기철이 다가왔어요. 사진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장이 처음부터 관련되어 있었네요. 그때였어요. 위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소리가 났어요. 쿵, 쿵.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였어요. 기철이 분이에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계단 쪽으로. 기철은 재빨리 손전등을 껐어요. 분이도 휴대폰 불빛을 껐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삼켰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 입구에서 멈췄어요.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이의 심장이 멎었어요. 기철이 급히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분이도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기철이 문을 밀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젠장. 기철이 문을 쾅쾅 쳤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열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분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갇혔어. 그때 냄새가 났어요. 연기 냄새. 분이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형사님, 저도 맡았어요. 기철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연기가 계단 틈으로 스며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분이가 소리쳤어요. 기철이 다시 문을 쾅쾅 쳤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분이는 기침을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떡해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다른 출구를 찾아봐야 해요. 기철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손전등을 켜고 벽을 살폈습니다. 여기 어딘가 통로가 있을 거예요. 도면에 지하 통로가 그려져 있었잖아요. 분이도 벽을 더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연기가 지하실까지 내려왔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요.
기철이 벽 한쪽을 세게 밀었어요. 벽이 움직였어요. 여기에요. 숨겨진 문이었어요.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빨리. 기철이 분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두 사람은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어요. 허리를 굽혀 걸어야 했습니다. 뒤에서 연기가 따라왔어요. 더 빨리. 분이는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기철이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마침내 앞에 빛이 보였어요. 출구였어요. 두 사람은 힘을 내 달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침을 쏟아냈어요. 기철도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분이는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어요. 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창문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누가, 왜,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 한 거예요. 기철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제 확실해요. 이 사건 단순 실종이 아니에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분이는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기철이 커피를 건넸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분이는 커피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장이 온다고요? 네. 1시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진 출두하겠다고. 분이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도윤은 어떻게 될까? 오전 10시 상태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분이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봤습니다. 상태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기철이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분이도 옆방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철이 녹음기를 켰어요. 오상태 씨,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태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먼저 어제 별장 화재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상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모릅니다. 기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다른 걸 물어보죠. 장도윤 씨에 대해 아십니까? 상태의 손이 떨렸어요. 알아요.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한 달 전쯤 그 사람이 마을에 왔어요. 산에 대해 묻더라고요. 무엇을 묻던가요? 상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98년 일에 대해 물었어요. 분이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철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199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태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원래 마을 공동묘지였어요. 묘지요? 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던 곳이었어요. 상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98년에 개발업자가 왔어요. 산을 사겠다고, 리조트를 짓겠다고.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묘지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돈이 너무 컸어요. 상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결국 동의했어요. 모두가. 저도. 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무덤들을 옮기고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상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런데 장마철에 산사태가 났어요. 순간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공사하던 인부들이 5명이 묻혔어요. 분이의 손이 떨렸어요. 5명이 상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 죽었어요. 순식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업자가 돈을 줬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입 다물라고. 기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건을 묻으라고요? 네.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입막음이었죠. 상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는 그 돈을 받았어요. 모두가. 분이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명이나.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기철이 물었어요. 그 개발업자가 누구입니까? 강민호. 건설회사 대표였어요. 강민호요? 기철이 뭔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어요. 혹시 태양건설 강민호입니까? 네, 맞아요. 기철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윤 씨의 전 직장 상사네요. 분이의 심장이 멎었어요. 도윤이 전 상사가 그 사건의 주범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기철이 다시 물었어요. 도윤 씨가 이 사실을 알아낸 겁니까? 네. 몇 달 전부터 조사하고 있었어요. 옛날 신문 기사도 찾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거고요? 네. 저한테 증거를 달라고 했어요. 계약서, 사진, 뭐든. 상태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다 끝난 일이라고. 하지만요? 도윤 씨가 말하더라고요. 죽은 사람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아. 그게 도윤이었어요. 정의로운 사람. 진실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 기철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그래서 도윤 씨한테 뭘 줬습니까? 별장 열쇠를 줬어요. 그리고 창고 위치도 알려줬어요. 창고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서 원본이요. 그리고 당시 사진들. 증거가 다 거기 있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도윤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상태의 입술이 떨렸어요. 추석 전날. 새벽이었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산에서. 도윤 씨가 별장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제가 말렸어요. 이 일은 위험하다고. 그만두라고. 상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도윤 씨는 듣지 않았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도윤 씨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냥 내려왔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기철은 상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하면 더 큰 죄가 되는 거 아시죠?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상태가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조사가 끝났어요. 분이는 조사실 밖에서 상태를 기다렸어요. 상태가 나왔습니다. 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상태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이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사위를 찾아주세요. 제발. 저도 모릅니다. 정말로. 거짓말. 분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봤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정말 몰라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상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기철이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이제 전면 수색을 시작할 겁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은 산 전체 수색을 시작했어요. 수십 명의 경찰과 소방관이 투입됐습니다. 수색견도 동원됐어요. 분이는 산 아래에서 지켜봤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기철이 분이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못 찾았어요? 아직은. 계속 찾고 있어요. 분이는 산을 올려다봤어요. 안개가 다시 산을 감싸고 있었어요. 도윤아, 어디 있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사흘 후, 분이는 집에서 도윤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딸 지은이 보낸 상자들이었습니다. 옷가지들, 책들, 서류 파일들. 하나하나 꺼내며 눈물을 참았어요. 도윤아.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도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노트북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음성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어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는 기억한다.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분이의 심장이 멎었어요. 도윤아.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녹음이 계속 재생됐어요. 1998년 5명이 죽었어.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 돈 때문에.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호 사장. 당신이 책임져야 해. 당신이 죽인 거야.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 그만두세요. 너무 위험해요. 상태 이장의 목소리였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5명이 죽었는데 우리도 살아야 했어요. 변명이에요. 그냥 변명일 뿐이에요. 녹음이 끊겼어요. 분이는 노트북을 껴안고 울었어요. 도윤아, 도윤아. 분이는 즉시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녹음 파일을 찾았어요. 녹음 파일이요? 도윤이가 남긴 거예요. 이장하고 대화한 내용이에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기철이 도착했어요. 분이는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기철이 녹음을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네요. 그치요? 네. 이장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기철이 파일을 살폈어요. 그리고 뭔가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뭔데요? 파일 끝에 데이터가 붙어 있어요. 화면을 확대했어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좌표예요. 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좌표라고요? 네. GPS 좌표. 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 같아요. 기철은 휴대폰으로 좌표를 입력했어요. 지도가 뜨더니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산 중턱? 동굴이네요. 분이는 숨이 멎었어요. 동굴이요? 네.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요. 오후 3시 경찰팀이 산 중턱에 모였어요. 분이도 함께 갔습니다. 좌표가 가리킨 곳은 나무들 사이 숨겨진 동굴이었어요. 입구가 좁았습니다. 덤불로 가려져 있었어요. 여기에요. 기철이 손전등을 켰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죠. 경찰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분이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어두웠어요. 차갑고 습했습니다. 몇 걸음 들어가자 뭔가 보였어요.
바닥에 옷가지가 있었어요. 기철이 쪼그려 앉았어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작업복이었어요. 분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기철이 작업복을 들어 올렸어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장도윤. 분이는 주저앉았어요. 도윤아, 도윤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철이 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게 도윤이 옷이에요. 도윤이. 분이는 작업복을 꽉 껴안았어요. 도윤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철이 동굴을 더 살폈어요. 작업복 옆에 작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USB가 들어 있었어요. USB네요. 기철이 USB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확인해 봐야겠어요.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기철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문서 파일들이었습니다. 기철이 하나를 열었어요. 1998년 안계산 개발 사업 계약서. 이거 다른 파일들도 열었어요. 공사 승인 문서, 예산 집행 내역, 뇌물 수수 증거 자료들.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도윤 씨가 다 모아놓은 거네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정도면 재수사 충분히 가능해요. 분이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도윤이가 이 모든 걸.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어요. 과거 1998년 사건 기록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이미 사망했어요. 개발업체 대표 강민호도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건설회사 임원 2명, 당시 시청 공무원 1명. 기철이 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요? 관련자 3명을 구속했어요. 분이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이요? 네. 도윤 씨가 모은 증거 덕분이에요. USB 안에 있던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럼 사건이 네. 고의적 은폐 및 살인 방조로 재분류됐어요.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분이는 전화를 쥔 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윤이가 다 해놓은 거예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요. 도윤 씨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개산이 보였습니다. 이제 산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슬프지만 조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보도됐어요. 안개산 실종 미스터리 27년 전 은폐 사건과 연결. 개발비리 폭로하려던 직장인 흔적 없이 사라져. 용기 있는 고발자의 증거 27년 만에 진실 밝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분이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도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도윤아, 내가 원하던 거지? 진실이 밝혀지는 게. 분이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도윤아. 정말 잘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 한쪽은 따뜻했어요. 도윤이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27년 전 억울하게 죽은 5명도 이제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깊이 묻어도. 기철이 분이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수사는 일단 종결됐어요. 도윤이는요? 기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찾지 못했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계속 찾을 거예요. 끝까지.
고맙습니다, 형사님. 어머니, 힘내세요. 기철이 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네, 알아요. 기철이 떠나고 분이는 혼자 남았어요.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았어요. 도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걸. 아니, 설령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도윤의 용기는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도윤아, 어디 있든 편히 쉬렴. 석 달 후, 법정이 엄숙했어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이도 앉아 있었어요. 딸 지은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오상태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2년.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상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영수, 박철호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하나하나 선고가 내려졌어요. 분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이게 끝인가? 정의는 실현됐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분이와 지은은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지은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이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살아야지. 우리. 하지만 도윤이는 알아.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알아. 하지만 도윤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잖아. 그걸로 위로받아야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분이가 지은을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햇빛 아래에서 조용히. 일주일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어요. 개발비리 주동자들의 재산 몰수 및 유가족 보상.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분이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도윤을 되찾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철이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보상금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들었어요. 좋은데 쓰세요. 고맙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로. 전화를 끊고 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안개산이 보였습니다. 도윤아, 넌 정말 어디 있니? 한 달 후, 분이는 산 아래 창고로 갔어요. 철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벽을 부수고 있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분이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 창고에서 도윤의 흔적을 찾았었죠. 신분증, 명함. 이제 그 건물도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인부가 다가왔어요. 여기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 계세요. 네. 분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철거는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분이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해질 무렵 창고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잔해만 남았습니다. 분이는 잔해 속을 걸었어요. 혹시 뭔가 남은 게 있을까 해서요.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봤습니다. 도윤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펜, 수첩, 명함 케이스. 분이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도윤아, 가져갈게.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이 와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윤의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어요.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다이어리를 들어 올렸어요. 봤어. 도윤이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회사 다니는 평범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알아. 도윤이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분이가 지은 옆에 앉았어요. 자랑스러워해야 해.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근데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이는 지은을 안았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다음 날, 기철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네, 들어오세요. 기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머니한테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할래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고맙습니다. 기철이 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존경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그냥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아들 같은 일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도윤이 덕분이에요. 도윤이가 다 준비해 놨어요.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기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안계산 실종 미스터리 27년 만의 진실. 용기 있는 폭로자 끝내 돌아오지 못해. 장도윤 씨의 희생 5명의 영혼 위로하다. 분이는 신문을 접었어요. 도윤의 사진이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 도윤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분이는 사진에 손을 댔어요.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마을은 변했어요.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큰 표지판이 세워졌어요. 사유지, 무단 출입 금지.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이는 마을을 떠났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개산을 바라봤어요. 산은 다시 안개 속으로 잠기고 있었어요. 도윤아, 잘 있어. 분이는 차에 올라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마을을 벗어날 때쯤 분이는 백미러로 산을 봤어요. 안개가 산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했어요. 마치 모든 걸 잊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분이는 알았어요. 산은 기억한다는 걸. 도윤이 그랬듯이 진실은 언제나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분이는 눈을 감았어요. 도윤아, 편히 쉬렴. 이제 편히. 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어요. 안개산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도윤의 기억도, 그가 보여준 용기도, 모두. 그날 저녁, 분이는 집에 도착했어요.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괜찮아. 분이는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분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도윤아, 하늘도 이렇게 예쁜데. 보고 싶구나.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도윤을 위해서, 도윤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기 위해서 분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고마워, 도윤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줘서. 석양이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일이 올 거예요. 도윤 없는 내일. 하지만 도윤의 용기를 기억하는 내일. 분이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반년 후, 봄이 왔어요. 분이는 작은 표지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산이 보이는 언덕이었어요. 표지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장도윤을 기억하며 진실을 위해 싸운 용감한 사람. 묘비는 아니었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은 남겨야 했습니다. 분이는 무릎을 꿇고 표지석을 쓰다듬었어요. 도윤아, 꼭 가져왔어.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여기서 보이니? 저 산이. 내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자랑스러워, 도윤아. 정말로. 같은 날 오후, 지은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갈 준비였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도윤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나 너를 제대로 이해 못했어. 눈물이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지은은 도윤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도시 가서 잘 살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약속할게. 가방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도윤 없는 삶. 하지만 도윤을 가슴에 품은 삶. 저녁이 되었어요. 분이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을 봤어요. 한기철. 분이는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어요. 기철의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어머니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용기와 끈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윤 씨도 헛되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 산에서 새로운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떨렸어요. 유골?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감식 결과 1998년 사고 당시 희생자 중 한 명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27년 만에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도윤 씨 덕분입니다. 산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기철 올림. 분이는 편지를 내려놨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윤아, 봤니? 한 명을 더 찾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한 안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안개산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도윤아, 저기 봐. 노을이 예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너도 보고 있니?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분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분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안개산은 고요했어요. 달빛이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산 중턱, 누구도 모르는 곳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어요. 오래된 오두막이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풀이 우거져 있었고 덤불이 입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달빛이 오두막을 비췄어요. 문틈 사이로 뭔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빛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손목시계였어요. 은색 시계. 유리가 깨져 있었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시계. 그 옆에는 흙이 묻은 가방이 있었어요.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열리지는 않았어요. 올빼미 한 마리가 울었어요. 부엉, 부엉. 산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채 나무들이 속삭였어요. 바람이 그들의 이야기를 날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산만이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남아있는지.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서울 가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엄마도 건강하세요. 응, 너도. 짧은 통화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분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안개산이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산이 평온해 보였어요. 안개도 없이 맑았습니다. 도윤아, 편히 쉬렴.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몇 주 후, 한 등산객이 안개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었네? 문을 두드려 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려 했지만 너무 더러워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뭐지, 이거. 등산객은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섰어요. 그냥 버려진 오두막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오두막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겼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져요. 새소리만 들립니다. 지저귀는 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평화로운 소리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도 있어요. 무언가 끝나지 않은 느낌, 무언가 아직 감춰진 느낌.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해요. 그리고 자막이 떠올라요. 진실은 언제나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 자막이 사라져요. 침묵, 긴 침묵. 그리고 끝. 분이는 그날도 표지석 앞에 있었어요. 도윤아, 오늘도 왔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았어요. 도윤아, 어디 있든 행복하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분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도윤이 있었어요. 영원히. 언제까지나.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요. 표지석, 언덕, 그리고 저 멀리 안개산.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화면이 페이드 아웃 돼요. 완전한 어둠. 그리고 진짜 끝.